그날도 참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내는 볕 좋은 창가에 빨래를 널었고, 아침부터 무슨 배달일까? 쓸데없는 질문들이 졸음처럼 밀려드는 나른한 시간이었죠. 그 소식은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반에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니니까 제가 10시 반에 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핸드폰을 보고 알았던 거죠. 아, 부재중 전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 그 전에 그럼 10시 반 전까지 모르셨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죠. 핸드폰 역시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담배 한 대 피려고 이제 나왔는데, 휴게소 나왔는데 직장 동료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 형 혹시 호성이 수학여행 안 갔어요? 그러더라고. 갔어? 제주도 갔어. 왜? 그랬더니 아, 형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TV에 본 배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뭐 진도에서 진도 앞바다에서 배가 뭐 침몰됐다고. 우리 딸이 배 타고 갔는데 그러니까 배는 아니겠지. 근데 그냥 지나가서 또 나와. 그때 막 단어가 나오더라고. 생존 이거. 그때는 전원 생존했네. 뭐 그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아이고. 2014년 4월 16일, 그때부터였습니다. 평범했던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세월호 아버지의 시간은 다릅니다. 저희가 완전 사고 현장. 남들은 봄이 되면 어디 꽃구경도 가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노력해야죠. 죽어서라도 딴 애 만나면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서 만날 수 있게. 다시 봄처럼 다가와 아빠 하고 부르는 그날이 다시 올까요?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짐승처럼 울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당신처럼 슬퍼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무뎌지지 않는 날카로운 슬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잃는다면 당신처럼 나는 아침에 왜 눈을 뜰까? 세월호 유족들과 함께하는 4.16의 목소리.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모신 11번째 목소리 주인공은 2학년 7반 정동수 군의 아버지 정성욱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동수 아빠 정성욱입니다. 그동안 이렇게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셨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 집사람도 좀 트라우마 때문에 회사를 못 다녀요. 어, 집사람도 초기는 회사를 다녔어요. 다녔는데 한 6개월 다녔나? 이제 트라우마라고 하면 트라우마고 이제 시선이라면 또 시선인 거죠. 바라보는 시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네, 그러니까 세월호 가죠. 애가 죽었는데 일을 한다는 것 자체 그때 당시. 근데 저는 그런 시선이 어떻게 생기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잃었는데 너는 왜 일을 계속 하느냐. 참 이런 거. 독하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하다.
이제 그런 시선인 거죠. 저도 초기에는 회사를 다니려고 했었어요. 자식을 앞세운 부모는 독한 사람이 됐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 대신 여동생을 늘 살뜰히 살펴주던 동수. 그런데 밥벌이가 뭐라고 부모는 아들이 보낸 마지막 신호마저 놓쳐버렸습니다. 동수 엄마도 통화를 못했어요. 마지막 통화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문자 메시지는 받았는데 통화는 네. 못했어요. 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내용은 뭐였어요? 배가 45도 길어니 괜찮겠죠? 아,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그 어머님도 그러면 일하시느라고 전화를 네. 가지고 계셔서 통화를 못 하신 거예요? 네. 아이고. 동수야, 보고 싶다. 안고 싶다. 만지고 싶다. 추운데 있지 말고 제발 엄마 품으로 돌아와다오.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우리 동수야, 이제 그만 가족들 품으로 돌아와다오. 제발 오늘 돌아와다오. 그리고 2014년 5월 6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게 기도가 통했는지 그때 나오더라고요. 아유. 구조를 위한 골든 타임은 2시간. 지금 현재 일단 배가 좀 기울어서 침수 중이고 아직 침몰은 안 됐고요. 어디 저기 카메라 나오는 건 없죠? 네, 아직 없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바로 연락 주세요. 예. 가장 먼저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됐고 배에 남은 승객들의 사투가 시작됐습니다. 할 수가 없어. 다 저 먼저 어떤 애들이라도 먼저 이렇게 주워 올리려는 그런 마음에 다 혼자씩 갔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두 사람씩만 갔으면은 배를 대놓고 망치라도 이렇게 들고 유리창을 깨갖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뭐 혼자니까 어쩔 수가 없죠. 어선까지 퇴거시켜가며 시작된 구조작전. 서로가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자빠지고 그런 물살은 아니지. 더한 우리들 배를 또 뭐 짐 싣고 그러면 날마다 거기 다니는데. 구출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네요. 아, 전혀 그런 거 없었다. 진짜 날 좋았지 그때. 금일 18시 기준으로 함정 164척, 항공기 24대, 특수 구조단 178명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되냐고? 어떻게 됐어요? 왜 못 들어가? 민간인들은 들어간대. 근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민간인은 들어간대. 민간인 잠수부들은 들어가는데 경찰은 못 들어간대. 현장은 좀 어떤 그림입니까? 지금 모습입니까? 현장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특수작전이 펼쳐진다는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있어? 누가 지금 수색한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여기 누구 있다는 거야 지금? 저 배워가서 작업하는 건 있어? 있어요? 예?
뭐라고? 아 시간이 어딨어? 야 지금 시간이 문제야. 너네 가족이 빠져서 그렇게 말해. 빨리 가 빨리. 답답했어 그때. 아니 구조를 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날짜를 비추면 배가 떠 있고 막 이제 해군들이 왔다 갔다 보트가 왔다 갔다 이러는데 그런 게 없던 거예요. 그 배도 이미 그때는 그 주변에 침몰됐으니까. 배는 있었어요. 주변에 배는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막 이제 그때부터 항의가 시작되는 거죠. 거기 배에서. 거짓말처럼 밤이 지나고 또다시 날은 밝았습니다. 구조 작전보다 치열한 보도 경쟁. 다음날 전 또 이제 낚시배를 타고 나서 또 나갔어요. 낚시배 타고 나갔는데 이제 그때에도 가니까 그때는 이제 공업부터 서너철이 떠 있더라고.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다 저희가 한 7시간을 배 위에 떠서 그냥 있었거든요. 아 17일 날 얘기신 거죠? 네. 예. 근데 아무도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아니 사고 초기나 지금이랑 생각은 거의 똑같아요. 지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는 진짜 생지옥이었고 지금은 지옥. 기울어졌어. 야 나도 살려줘. 안전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 거 죽이는 거야. 뭐 주객이 나오고 이런 거 다 그러잖아. 그 지하철도 그렇잖아. 안전하니까 좀만 있어 달라고 했는데 진짜 좀 무서워. 우리 진짜로 이만큼 기운 거야. 진짜야 이거. 속수무책. 놓쳐버린 우리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250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사라졌습니다. 그것도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기억이 나는 건 앞에 학생들 3명하고 이분하고 사람들만 이렇게 좀 기억이 좀 나요. 사람들만 기억이 나시고 그 당시에 물건이 있었는지. 예, 그리고 그 세월호 앞에 학생들이 되게 위험하게 계속 소리지고 해도 빨리 그쪽으로 벗어나라고 소리지르도 얘네들이 어려서 철이 없었는지 위험한 걸 못 느껴주고 1년 전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진실은 저도 알고 싶어요. 팽목사부터 지금까지 정부나 해수부나 언론이나 저희한테 진실을 얘기한 적이 한 번이 없어요. 진실을 얘기해주면은 저희들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근데 여태까지 다 미봉책이죠. 정말 아이를 잃고서 위로받고 존중받아야 하는데요. 그런 일을 못해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총선 일정에 묻혀 이미 약속했던 세월호 특검을 통한 진상조사도 오리무중입니다. 아무것도 몰랐어. 정말
그분들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들이 또다시 아이들의 아버지는 거리에 섰고 돌아오는 건 무심하고 차가운 시선입니다. 2월 임시국회가 오늘 종료되고 오는 11일부터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조차 조율하지 못해 국회는 당분간 개점 휴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보다 더 가까워진 진도 팽목항. 네, 어서오세요. 동거차도. 한 분 가세요? 예. 한 분이요? 예. 동거차 가신다고요? 네. 1년 반이 지나고 지난 9월 인양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주 오시나 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아버님도 돌아가면서 오고 저는 이제 특별한 일정이 없어도 한 번씩은 와서 상황도 좀 봐야 되고 좀 어느 편이죠. 여객선으로 2시간 30분 거리. 동거차도는 사고 해역을 목전에서 지켜볼 수 있는 섬입니다. 저 작은 배 있죠? 예. 작은 배 그 앞에가 미역 양식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애들한테 그냥 나와라고 했으면은 시작이니까 애들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내가 와서 그 생각하면은 답답한 노릇이죠. 그냥 나오라고 했으면 양식장이니까 다 그물망도 다 돼 있는 거라 살 수가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날의 고통은 커지지만 반드시 마주하고 부딪혀야만 견딜 수 있는 아픔. 아이들 가까이 있는 섬이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인양 작업이 한눈에 보이는 동거차도. 동거차에 도착합니다. 동거차에서 내릴 분들 항상 준비하십시오. 인양이 시작되고 벌써 6개월째 섬 출입을 하다 보니 웃는 일도 생기네요. 걸어오는 거야? 차 타고 빨리 도착했네. 나는 한 45분쯤이나 도착할 줄 알았어. 마중 나온 세월호 아버지들입니다. 여기 보이지? 저 완전 레이더 기지 같지? 레이더 기지 같아. 정말 여기서 보니까. 산 꼭대기에 지은 세월호 가족들의 움막. 사고 해역과 가까워 어민 피해가 오래도록 가장 컸던 마을인데도 세월호 가족이라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고마운 곳입니다. 그저께 국회 앞에서 깎았잖아. 이경근이랑 둘이. 어머니. 아이고 머리 깎고 왔고. 자식을 잃은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여사님 한 말씀 하셔야지. 기꺼이 모두의 어머니가 돼주신 분입니다. 여기는 지성이 아버님하고 오영재. 제가 여기 저쪽 방을 저한테 빌려주세요. 비바람을 맞다가도 함께하면 따뜻해지는 게 가족입니다. 게다가 다리뻗을 처소까지 얻었으니 더할 나위 없죠. 선생님께서 저희 쓰시라고 이 방 하나 내주셨어요. 방 한 칸을 무상으로 내준 끔찍한 인연. 실종된 학생을 내가 하나 건졌어.
그 문지성이라고 그 일을 이제 건졌는데 좀 힘들었어. 뭐 어떤 부분이 힘드세요? 응? 어떤 부분이 힘드셨어요? 뭐 잠을 잘라 하면 문득 그 내가 건졌던 애가 생각이 나고 그렇고 뭐 당분간은 진짜 한 달 정도는 이제 술로 이제 있었지. 한 10분, 20분 자면은 문득 꿈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갖고 뭐 이제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다가 술을 감춰놓고 먹었었지. 그런데 밥을 먹습니다. 아이를 잃고도 살아있다는 무거운 죄책감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따뜻한 밥을 먹는 어머니의 집. 네, 잘 먹겠습니다. 이쪽은 그 5반 민성이 아빠. 저쪽은 10반 민정이 아빠. 그리고 저는 6반 호성이 아빠. 저는 아까 처음 뵀을 때 뭐 죄송하지만 너무 표정이 밝으셔가지고 그럼요. 우리 친구들 보는데 반갑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니까 있는데 모르지만 섬 생활이라는 게 참 외로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 되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배가 있네. 딱 들어오는 시간이. 그러니까 딱 그 시간만 되면은 고기가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야. 선착장 쪽으로. 배울 시간이 됐는데 그걸 가뜩이나 이제 아버님이 이제 몇 시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뵙고 그러니까 지겹게 보는 사람이지만은 또 안산에서 보는 거하고 동구차도에서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또 틀리네. 그리고 또 머리 또 삭발하시고 또 삭발하고 또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삭발하는 것보다는 질이 더 잘하고 있네요. 움막이 있는 산 정상으로 올라갈 채비를 합니다. 이 지게질도요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들 때문에 하네요. 제가 지게질도 다 해봐요. 괜찮아, 안 떨어져. 먹고 사는 일보다 속 끓이는 일이 다반사가 돼버린 2년의 시간. 차라리 지게짐이라도 어깨에 지면 마음의 짐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엄청 가볍네. 먼저 올라가세요. 정상까지는 걸어서 30여 분. 노란 리본을 따라 가파른 산길을 오르다 보면 그날처럼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끝이 보이는 날이 있겠죠. 세월호도 말입니다. 보인다. 끝이. 대충 가봤어요. 혼자 움막을 지키고 있던 준영이 아빠가 식수와 부식들을 옮깁니다. 그건 식수. (1.6km) 거리의 사고 해역. 이곳을 지키게 된 건 작년 9월 인양 작업이 시작되면서입니다. 불과 며칠 전 비바람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고 유족들의 움막 곁에 봉사자들이 지어준 반듯한 2동짜리 텐트. 하지만 이곳은 4.16을 기억하는 시민들이 동거차도를 찾아올 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둘 작정입니다. 비록 움막 하나로 겨울을 났지만 어떤 추위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지난 2년간 불었던 세상의 모진 칼바람에 비한다면 섬 정상에서 맞닥뜨리는 비바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마를 거잖아.
중간에 짠 거. 4명씩 조를 짜서 일주일 단위로 기거하는 엄마. 다음에 올 팀도 덕분에 따뜻할 거라 생각하니 절로 흐뭇합니다. 저녁엔 따뜻해요. 이게 이중으로 칠 거거든요. 바람 많이 불 때는. 보온이 잘 되고 따뜻해. 비바람도 나가지고. 이곳 정상에서 사고 해역을 바라다 보면 되돌리고 싶은 그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이상하게도 수학여행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때 민성이를 말려야 했습니다. 태권도 유단자라 체격도 좋았던 민성이. 하지만 배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바지선까지 거리가 가까워요. 그 앞에가 양식장. 해안만 쳤으면 다 살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라고 했던 게 나쁜 놈들이죠. (2년) 전 그날은 가만히 모두가 침몰하고 말았지만 세월호가 인양되어 진실이 밝혀질 그날만큼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로서 마지막 책임입니다. 저게 36개라고. 야근을 밥 먹듯 해도 행복했던 이유. 아들 준영이가 떠나고 모든 게 변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있기 14년 4월 15일 전에는 그냥 오로지 두 맞벌이 벌고 자식 애들 따뜻하게 먹이고 같이 여행 가고 그게 최선의 삶이었죠. 그리고 정치가 뭔지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우리 세월호 우리 아이들의 진상이라든가 사회의 이런 모습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고 팀 저기 갔을 때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게 잘못이라면 그 어떤 문매도 달게 받을 각오입니다. 그것이 호성이를 사랑했던 남은 가족의 몫이라면 말입니다. 위로 7살 차이 나는 형 하나. 사내 애들 둘이었지만 호성인 시를 사랑하는 딸 같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부모 마음을 살뜰히 살폈던 호성이. 녀석의 시처럼 그날은 살아 돌아올 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전원구조라고 속보가 떴어.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이제 박수 치면서 감사하다고. 그럼 그렇지 우리나라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나라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가지고 굳게 믿었지만 220번째 시신 호성이를 다시 만난 건 5월 1일이었습니다. 250명. 아이들을 가슴에 묻지 못하는 부모들의 대답은 아마도 한결같을 겁니다. 너는 진짜 이렇게 가다 교통사고 당한 개 죽음이 아니야. 너 진짜 고귀한 죽음이고 진짜 네 희생으로서 뭔가 바꿨고 네 희생으로서 여러 사람 여러 국민들이 혜택을 본다는 거. 그게 만족해야지. 그래야지 또 걔네들 또 나중에 또 우리 위에서 보면은 우리 또 마중 나가서 또 안겨줄 거 아니야. 아빠가 고생했어요. 웃으면서 봐야지. 거위 올라갔을 때도 보고 애 얼굴 못 보면 어떡해. 그리고 아이가 가르쳐준 교훈. 이제는 혼자 살지 말고 같이 살고 나보다 약한 사람이거나 나보다 소외받거나 외로운 사람한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이제 아이가 제시한 것 같아요. 꽂아보려고. 세월호 인양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수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습니다. 가족. 그래서 착교된 나름의 방법. 아니 바로 봐. 바로 보려고. 형님이 바른 게 이거 지금 펜스를 한꺼번에 못 내니까
걸어갖고 내려보내주잖아. 얘를 내리고 나중에 이거 위에 거는 따로 올리더라고. 그러니까 펜스를 휘청거리니까 한꺼번에 못 잡아주니까. 만 들어가고 위에 거 다시 올라가 다시 잡아줘야 돼. 인양에 관해서도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H봉을 해서 주변에 요실방지가 펜스거든요. 작업하고 있다는 걸 지금 우리가 확인하는 거잖아요. 이게 오늘 몇 시대에 이 작업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저쪽에서도 이 작업 일지를 써요. 오늘 뭐뭐 작업했다는 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우리가 한 거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럼 그 안에서 빔을 다시 풀어주는 거야. 네, 풀어주고 해야 되니까 잠수가 미리 대기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서. 야, 여기다 껴놓을게요, 그럼. 오는 7월 마치기로 계획된 인양 작업. 세월호는 진실을 밝혀줄 마지막 증거입니다. 하나의 단서라도 놓칠세라 카메라에 모든 걸 담습니다. 육안으로도 보이잖아요. 벌써 움직이는 작업들이라든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영상에다 담고 시간대별로 체크를 하죠. 보잘것없이 보여도 세세한 기록을 남기는 이유. 흔적이 사라지면 기억에서도 멀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망각은 또 다른 참사를 부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지금 우연 쪽을 너무 많이 구멍을 많이 내놨다 보니까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지금 이게 아무리 튼튼한 배가 구멍이 많으면은 균열이 가고 압력, 올라올 때 압력에 의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생각을 여러 가지를 자각도로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올리면서 뭐 이런 조건에 올렸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다, 뭐 잘라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유실도 없이 선체 인양을 누구보다 더 절박하게 기다리는 곳. 팽목항에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9명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지켜보던 카메라도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이제 팽목의 분향소에는 고적한 기다림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9명의 미수습자는 아직 영정조차 올리지 못했습니다. 진작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은 게 제일 힘들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인양에서 이제 찾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일 시급한 게 인양 아니겠어요. 뭐 인양이 진짜 뭐 배가 무트로 올라야 인양이잖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뭐 100% 인양이 된다고 장담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일 이제 걱정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온전히 인양되기만 한다면 2016년 올해는 6월이라도 착교되지 않을까요? 간절한 바람들을 모아 봄맞이 세단장에 안간힘을 다해봅니다. 저기 또 클 건데. 자, 그쪽 아래 몇 번인데 지금. 네, 오다 보니까 볼이 싹 새파랗게 나왔더라고요. 올해는 누렇게 되기 전에 다 찾아서 가자고요. 응? 어차피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찾아야지 돼. 올해는 정말 어디 이게 사람이 사는 거냐고. 다른 사람이 다 포기해도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그거 해갖고 그거 포인트 나오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버님? 아버님 말씀으로 편한 데는 아니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르면 저 팽목에서는 못 견디거든. 아무리 큰 고통과 슬픔도 지나가는 게 시간이 주는 축복이라는데 유족들에겐 그 평범한 시간의 축복조차도 아직 깜깜한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프다고 진실을 외면하면 더 무거워집니다. 어른들 잘못으로 인해 죽었어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은 물론 일반인 분도 계시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결국엔 어른들 때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책임지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며, 책임지는 사람? 글쎄요, 제 눈에는 없다고 봅니다. 아버지들의 밤이 깊습니다. 하지만 2014년 사람들이 흘리던 그 많던 눈물이 사라진 세상의 시선 위에 서보면 낮이나 밤이나 깜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가고 비바람과 맞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속 시원히 울어보고 말처럼 쉽게 아이들을 가슴에 묻는 날도 오겠지요. 식사하세요. 한 상에 둘러앉으니 피를 나눈 형제만큼 가깝습니다. 못 볼 걸 다 보여도 그러려니 이해해주니 이보다 더 편한 밥상이 없습니다. 바람 안 불어서 어쩌냐면 바람 안 불어서 계속 바람 해서 벌써. 와, 그때 우리 석준이하고 셋이 왔을 때 비바람 부는데 와, 그때 바람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 작년에는 그때 9월달 10월달 그때 막 날아가는 줄 알았어. 막 밤새 그냥 우다다다다다다. 아유, 살 떨려. 비는 겁나게 쏟아지지. 아유. 태민이 아빠가? 이곳에선 다 무용담이지요. 두 번째 돌아온 봄. 여태껏 좁은 산길을 헤쳐왔지만 아이를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다면 더 험한 산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두 아버지가 찾은 이곳은 동거차도에서도 사고 해역이 가장 가까운 섬의 끝지점입니다. 여기나 다 그러니까 해묵긴 건 똑같아요. 저기서 잘 보이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조금은 이제 가까이 보려고 해서. 저희가 완전 사고 현장.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 생생히 떠오르는 딸아이 얼굴. 올 때마다 딸내미가 더 생각이 많이 나죠. 벌써 오는 길에 진달래도 피는데 벌써 두 번 보는데 해마다 봄이면 꽃놀이를 갔죠. 하지만 꽃 구경보다 딸 재미가 더 좋았습니다. 둘째라 그런지 중학생이 돼서도 무릎에서 놀던 민정이. 갈수록 더 생각이 새록새록 갈수록 더 나요. 뭐 다른 사람들은 시간이 뭐 약이네 뭐 있네 어쩌는데 부모 마음은 그렇잖아. 계속 갈 때마다 생각나고 뭐 먹을 때마다 생각나고 이쁜 거 있으면 생각나고 못 해준 것만 기억이 나. 또 꽃이 피고 좀 있는데 벚꽃 필 때 수학여행 갔잖아. 근데 그때가 되면 더 미치는 거잖아. 남들은 봄이 되면 어디 꽃 구경도 가고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꽃을 보면 더 생각나요. 우리 애들이. 꼭 한 번만이라도 다시 안아보고 싶습니다. 한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힘들게 살 것 같고 진짜 이상한데 그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서 끝까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죠. 그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라도 딴 놈이 만나면 부끄럽지 않는 아빠로서 만날 수 있게 항상 묵묵히 노력해야죠. 그거밖에 없어요. 제 일관. 돈도 필요 없고. 그것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아버지가 지켜야 할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2년의 시간. 도심 속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치지만 여기서도 세월호의 시간은 처음처럼 고적하고 더디게 갑니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광화문에서 노숙을 하던 영석 아빠입니다. 계속 유가족들이 여기 단번이 있어요. 1반부터 10반까지 해가지고 교대로 계속 올라오고 그렇게 뭐 동부차도도 1반부터 10반까지 계속 교대로 돌아가면서 섬과 도시에서 교대로 이어지는 세월호 부모들의 기억의 순례. 아직도 생생한 얼굴이지만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 외아들 영석이는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이제 올해가 20이잖아요. 어떻게 변했을까 그런 생각. 교복 입었던 모습만 봤잖아. 이제 뭐 대학교를 가든 어쨌든 성인이 됐으니까 어떤 모습일까 우리 아들 친구들 봤을 때 모습 우리 아들도 저렇게 변했을 때 조금 있으면 군대 갈 텐데 그랬을 때 가슴이 더 아프죠. 군에 갔던 아들이 돌아오고 신입생이던 딸이 졸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제야 시간이 갔구나 느껴집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은 생존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안 그런 거보다는 좀 맨 처음에 여기 광화문이나 분향소 오기까지 좀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좀 많이 힘들었던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가 살아왔잖아요. 보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금 같은 아이를 가졌잖아요. 다 갖고 있는 부모였고 이분들은 그 아이를 볼 수 있어도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했어요. 오는 게 혹시 내가 이분들한테 가까이 가고 우리 아이가 거기 가면은 자꾸 생각나잖아요. 아이가 생각나고 우리 아이를 보면은 또 그 아이가 생각나서 좀 미안한 것보다 가슴이 아프죠. 미안한 것보다 먼저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요. 구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찾지 못해서 미안했던 아버지가 보는 세상은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가고 나서 너무 많은 걸 알아봤어요. 뭐 저는 이런 정부가 보수 진보가 있는 것도 몰랐고요. 이 종교계 쪽에서도 나는 보수 진보가 있는지도 몰랐고 심지어 뭐 어버이연합, 밀배, 서북참여연단 그런 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애가 가고 나서 광화문에 1년 6개월 있다 보니까 많은 걸 한 거예요. 많은 걸 알아서 이제는 이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믿질 않아요. 저 사람들은 분명히 또 어떻게든 당선되겠죠. 그래서 믿지는 않아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 한다고 보진 않아요. 각 당의 소란스런 후보 공천과 총선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규명해야 하는 두 번의 청문회가 언론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밀어내도 밀리지 않는 더 강한 아버지가 되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세월호 아버지가 기댈 곳은 때마다 자리를 옮기고 약속을 바꾸는 정치가 아닙니다. 선거 유세는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여당 야당 탓하는데 정작 가려운 국민들 등은 안 긁어주고 선거 때만 되면 난무하죠.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세요, 아버님? 언제까지 기약은 없죠. 아직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글쎄요,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겠네요. 의지할 곳은 내 자식의 일처럼 생각해주는 이웃들 뿐이지만 아줌마가 가. 왜 내가 가? 왜 내가 가? 아줌마가 가지? 아니요, 저희는 여기. 저는 이 서명 받고 이거 해야 되니까. 왜 나보고 가라 그래? 수동하는 것도 아니야? 신경을 던져야지. 그래도 안 되고. 이웃이라고 다 같은 이웃이 아닌 줄 알면서도 거리에 나오면 무참히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특별법 제정 때 서명해준 국민들이 자그마치 600만 명. 더불어 아버지라는 이름이 다가올 힘겨운 시간도 마침내 버티게 해주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은 왔으니까요. 무려 2년 만입니다. 168개의 상자. 희생자들의 유품이 비로소 봄볕을 다시 만난 날. 주인 잃은 가방이 참사 당일의 고통을 처연히 열어 보입니다. 넣은 데가 없네요. 이거 처음이에요? 아니에요. 여기다가 넣을 테니까 이따가 기억하셨다가 이거를 아까 그 물건을 여기다가 같이 넣으셔야 돼요. 유족들에게 아직 돌아가지 못한 가방만 무려 41개나 됩니다. 쓰디쓴 바닷물 속에서 이리저리 쓸려다니다 찢기고 얼룩진 아이들의 목소리가 생생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직접 물이랑 접하고 빨래 널고 하니까 물소리가 다 바닷소리처럼 들리고 옷도 물 안에서 헹구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학생들이 움직이는 것 같이 느껴져서 다들 울컥울컥 하는 것 같은데 내 동생, 내 자식처럼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러니까 힘들지만 빨리 이 바다 냄새를 없애서 보존해주고 싶어서 빨리 남은 9명도 빨리 인양돼서 이렇게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세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찾지 못한 사람이 있고 진실을 기억하는 세월호가 빛을 볼 그날을 기다리며 아직도 바닷속에 있습니다. 진실 없는 상태에서 가슴에 묻어라 일부 얘기를 해요. 어르신들은. 근데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슴에 묻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가슴에 묻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고 왜 그렇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어떻게 가슴에 묻냐고요.
심지어 교통사고가 나도 어떻게 교통사고가 났는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 거기에 애들이 수장됐고 왜 거기서 큰 배가 갑자기 침몰이 됐고 왜 구조를 안 했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돼. 권리고요. 부모로서.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요. 그거죠. 우리는 오직 그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다시는 우리 애들은 희생했지만 다시는 이런 대참사가 안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잊혀질 수 없으니 그리움도 어렵다. 청문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도 멀고 하늘에도 멀다.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 가만히 거기 있으라.